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네, 장근석만의 본격적인 직진 프로젝트죠.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벌써 4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분들과 가장 빠르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세상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트위터라든가 여러가지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들, 그리고 또 많은 해외에 계신 장어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이번 시간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제 역시 첫 경험입니다. 첫 식사, 첫 소개팅, 내 인생에서 봤던 첫 영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까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로 인해서 오늘도 역시 그 방송의 한 해가 채워질 것 같습니다. 일본 공식 팬클럽에서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첫 경험에 대한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사연들을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그 팟캐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팟캐스트 어플을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장근석을 검색, 그러면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가 뜰 겁니다. 거기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아마 그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지속적으로 뜬다고 하네요. 스마트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를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어플들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어플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장근석을 검색, 직진 라디오를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나 그 PC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알려드릴게요. 포털에서 아이튠즈를 검색하시고요. 그 아이튠즈를 PC에 설치를 하시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팟캐스트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장근석을 검색하고 역시 직진 라디오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다운받아서 mp3에 저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스트리밍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스트리밍 횟수도 올라갑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구독률을 자랑하는 직진 라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많은 스태프분들과 저는 오늘도 맨손으로 열심히 이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도 첫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죠? 저의 첫 키스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야동을 처음 보셨던 그 첫 경험을 보내주시기도 했었고, 굉장히 다양하고 또 수위가 높은 얘기들도 있었는데, 해외에 계신 분들은 어떤 첫 경험 이야기를 해주실지 저희가 사연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부루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첫 경험은 나도 모르게 소리가 튀어나올 만큼 아픔을 맛봤을 때, 그건 바로 소에게 걷어차인 일입니다. 그것도 뒷발로. 소도 걷어차? 말만 걷어차는 게 아니고? 차인 뒤에 순간 시간이 멈추고 그 다음 아파 하고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도 소를 너무 좋아합니다. 소 젖짜기가 특기고요. 근장은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소 젖짜기, 전문 용어로 찌찌시보리라고 하죠.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소 젖짜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소에게 걷어차인다, 뒷발로. 보통 저는 말 있죠, 말. 말. 그 말한테 걷어차이는 영상들을 되게 많이 보고, 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보통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웬만하면 말 뒤에 가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승마를 배워서 한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그때부터 승마를 배웠었던 것 같은데, 말 뒤에 웬만하면 가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고, 또 말이 흥분을 하게 되면 거의 웬만한 작은 소리나 진동에도 되게 예민해지기 때문에, 말의 눈을 좀 최대한 많이 보고 승마를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눈을 보고 소의 뒤쪽으로는, 말의 뒤쪽으로는 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소에게 걷어차였을, 아니, 말에게 걷어차였을 때는, 소에게 걷어차였을 때는 그 느낌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예상은 갑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숨을 못 쉬게 되는 그런 경우죠.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멈추고 세상이 정지한 것 같은 느낌. 근데 저는 말에서 떨어졌을 때가 그랬거든요. 승마를 하다가 말에서 떨어지면 정말로 숨이 턱 막혀요. 숨이 턱 막히고 숨이 안 쉬어지고 온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되는.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에 말에 대한 공포심이 생기죠. 예, 그러면서 점점 이제 승마를 못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일단 넘어지고 나서 숨이 턱 막혔어요. 막히고 정말 숨도 못 쉬겠고 앞이 하얗게 보이고 하늘밖에 안 보이는데 앞이 하얘지고, 그리고 다른 분들처럼 말에 대한 승마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보통 이제 승마를 그만두거나 하는데, 저를 떨어뜨린 말이 괘씸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말 주제에 나를 떨어뜨려? 제가 거기에 쫄아서 승마를 그만둘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내가 너를 잡아뜨려면 잡아뜨렸지 내가 그만두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한 30분 쉬다가 다시 또 말에 올라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건 이런 사고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소 젖자기가 특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젖을 참 좋아하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루나네코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첫 경험은 장녀를 28살에 출산한 일인데요. 초산에 아이의 머리가 커서 아이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시간을 들여서 간호사분께서 배를 눌러 밀어주셔서 겨우 출산했습니다. 그때 너무 힘을 준 탓일까요? 꼬리뼈를 골절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야. 뚜둑하고 소리가 났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저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꼬리뼈 골절, 아마 출산의 훈장일까요? 건강하게 태어나 울음소리를 듣고 안심했습니다. 여성분들이 출산하는 고통이 진짜로 뭐에 비교할 수 있어요? 여기 출산한 사람이 없구나. 아이가 나올 때의 드라마 장면들이나 영화에서 나온 장면들을 보면 정말로 이를 악물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불을 꽉 움켜쥐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산모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사실 어머님한테 저도 굉장히 감사드리게 되는, 왜냐면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니도 여성인데 몸이 좀 많이 약하세요. 건강도 많이 이렇게 좋지 않으셨고, 근데 식사도 많이 안 하시던 분이 하여튼 저를 낳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진짜로 저희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일단 저도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세상의 빛을 받게 되는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에 큰 아픔도 있지만 오히려 그 아픔보다 더 많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키우고 계시지 않을까, 또 그만큼 소중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저도 아이를 출산해 본 적도 없고 결혼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출산을 하면 어떤 느낌일지 참 궁금해요. 보통의 다른 남자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내가 세상을 만든 것 같은 느낌이다, 새로운 창조를 한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도 참 궁금하네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실 때, 아빠가 방송 안 듣겠지? 저희 아버지는 동해안에 바캉스를 친구들하고 놀러 가셔서 그 얘기를 한 20년 동안 거의 끊이지 않게 나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출산할 때 여성분들에게 어떻게 같이 있어주고 또 어떻게 응원해주고 같이 고통을 나눠주고, 이거를 제대로 안 하시면 몇십 년이 피곤해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남자분들 긴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헬로님이 보내주셨어요. 18살의 봄이었습니다. 두근두근거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몸에는 이상하게 힘이 들어가고 손은 떨리고. 이게 무슨 경험일까요? 좀 더 천천히 하라고 해도 천천히 하라고 말을 해도 잘 움직이기 힘들었는데 무슨 생각해?
첫 경험이라는 건 자동차 면허를 따고 처음으로 자신의 차를 운전했을 때의 일이죠. 두목은 처음으로 차를 운전했을 때 어디로 드라이브에 갔었나요?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죠. 차를 보통 그 집까지 딜리버리를 해주잖아요. 그 레카차에. 근데 저는 그걸 못 참고 제가 가지러 갔어요. 그 남산 밑에 있는 이태원에 있는 자동차 매장에 가서 제 차를 받아서 처음으로 갔던 곳이 아마 촬영장. 네, 촬영하다 중간에 간 거여서 또 성격이 굉장히 급해가지고 그런 거 잘 못 기다려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처음으로 행했던 곳은 촬영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갔던 데가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진짜 차가 생기면 거기를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좀 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여러분들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운전할 때 누구한테 배웠더라? 아마 아빠하고 작은아버지한테 운전을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유학을 가고 나서는 그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면허를 땄었고, 또 한국에 와서는 이제 고3 생일 지나자마자 면허를 따게 되죠. 근데 제가 생일이 9월, 주민등록상에 9월 말로 돼 있으니까 거의 뭐 고3 지나자마자 바로 면허를 땄는데, 뭐 그때는 진짜 7렐레 8렐레였죠. 생각해보니까 첫 차 말고 처음으로 운전했던 차는 아빠의 차였어요. 검은색 체어맨 중고 18만 킬로 뛴 거. 그거를 제가 교복을 입고 운전을 하고 다녔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안 어울렸는지. 근데 그러면서도 그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와, 내가 드디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그 설렘과 흥분에 거의 매일 아버지한테 차를 빌려달라고, 특별히 갈 데도 없으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엊그제일 같은데 벌써 그것도 거의 한 10년이 돼가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초보 운전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쫄지 마세요. 쫄지 말고 거칠게 운전을 하셔도 됩니다. 내가 못 피하면 상대방이 알아서 피해 줄 거예요. 반대로 상대방이 못 피하면 내가 피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쌍방입니다. 여러분들 겁만 타고 계속 이제 출구로 빠져야 되는데 못 빠지고 그러다 고속도로 타고 부산까지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그렇지만 뒤에 초보 운전이라는 편말은 꼭 거시는 게 좋겠죠. 양보를 많이 하는 운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연을 보도록 할게요. 마차미 님이 보내주셨어요. 깜짝 놀랬던 첫 경험. 아직 어린애라고 생각했던 딸에게 남자친구를 소개받았을 때. 와! 이건 진짜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어느 쪽이냐고 하면 시원시원하고 남자 같은 아이인데 남자친구는 없을 거라 생각했던 터라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외견은 날라리 타입,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그 아이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착한 아이여도 아빠에게 있어 딸의 남자친구는 복잡한 심경이라고 하네요. 만약 근짱이 딸에게 남자친구를 소개받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저는 딸을 안 낳을 거예요. 딸을 안 낳고 아들만 낳을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아들을 낳는다는 그러니까 아들이 당연히 나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제 2세를 항상 상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아들을 바란다는 게 아니고 딸을 키우면 되게 불안해할 것 같아요. 제가 딸이 뭐 몇 시에 안 들어오면 얘는 어디 있는지, 뭐 하고 다니는지, 치마 길이가 짧으면은 뭐 그거 가지고 또 걱정된다든지.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건데, 아빠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딸의 입장에서는 좀 아빠가 왜 나를 자꾸 못 믿고 저러는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실제로 이제 부녀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참 딸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집안에서 저 혼자이기 때문에, 형제가 없어요. 저 혼자이기 때문에 여자 동생이라든가 뭐 딸을 키운다는 느낌, 혹은 뭐 누나랑 같이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이지? 형제랑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딸을 낳는다면 왠지 막 그럴 것 같아. 차로 다 데려다주고 막 대학교 가서도 첫 미팅하고 이러면은 막 그 앞에서 9시까지 나와 안 나와 이러면 들어가서 막 술값 계산해주고 야 너네 빨리 집에 가 이러고 제 딸만 이렇게 데리고 나올 것 같고. 근데 그게 과연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걱정돼서 하는 일이긴 한데, 네, 그건 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르겠죠. 오히려 아들이면 좀 험하게 키울 거거든요. 근데 딸은 험하게 키울 수 없으니까 좀 고생 많이 안 하고, 남자는 이제 그 많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뚝심과 남자만의 그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딸도 있어야 되겠지만 딸은 좀 곱게 키우고 싶은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도와주면서 서포트하면서. 근데 제가 사실 꿈꾸는 제 2세들은 남자 하나 여자, 딸 하나 아들 하나 딱 이렇게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한번 그 와일드하게 키워보고 딸은 품 안에서 키워보고, 그랬을 때 나중에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뭐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결혼은커녕 지금 연애사도 아주 어려운데 언제쯤 그게 현실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저희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직진 라디오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색다른 음악과 장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주 짧게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렬하죠? 자, 계속해서 첫 경험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첫 경험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장근석에게, 근짱에게 듣고 싶은 근짱의 첫 경험은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저한테 듣고 싶은 얘기들이. 제가 지금까지 사연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해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궁금하신, 제 인생에서의 첫 경험, 어떤 첫 경험이 가장 궁금한지, 제가 지금 트위터에 질문을 올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해시태그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캐로탄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의 첫 경험은 18살에 차 면허를 따서 일본 일주를 한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집에 묵은 적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던 즐거운 자동차 여행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 면허를 따고 나서 사실 제가 가장 꿈꿨던 여행 중에 하나가 자동차로 일주를 하는 거였어요. 원래는 그 첫 차가 생겼을 때는 그 서울에서 출발해서 동해부터 남해까지 쭉 이렇게 돌아서 다시 또 서해를 통해서 그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그 전국 일주를 저도 꿈꿨던 적이 있는데, 아쉽게도 시도를 해보진 못했죠. 어떻게 보면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못했던 아쉬움이 커서 한 3년 전쯤에 제가 기획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바로 그 제가 가장 사랑했던 저의 차 루이를 타고 서울에서 일본까지 가는 거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들어가서 일본에서 쭉 이제 그 공연장이 있는 뭐 도쿄나 오사카까지 가는 거. 예, 그렇게 해서 일주를 하고, 또 차 안에서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여행에 관한 에피소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저의 목적이었는데, 그때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차가 리스였어요. 차가 할부가 안 끝나서 그 외국으로 반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명의로 안 돼 있으면. 그래서 그 리스는 끝났는데, 그때 이후로 한 2년 3년이 지나고 리스는 끝났는데 루이가 죽었죠. 지금 보내주신 사연처럼 캐로탄님처럼 저도 자동차를 타고 일주를 해보는 게 아직까지도 꿈입니다. 만약에 그 한국, 일본뿐만이 아니라 기회가 되면 중국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까지 가는 일정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고생무는 뻔히 보이지만 뭔가 그냥 진짜 자유롭게 가고 싶은 여행, 뭐 텐트도 하고 캠핑도 하고 차 안에서 자고 뭐 그런 것들이 제가 가장 해보고 싶은 여행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야. 그 정말 가면서 호텔이나 뭐 숙소에서 자는 게 아니고 뭐 어느 지역에 홈스테이를 하고, 또 반대로 장어들이 있다면 장어의 집에서 얘기도 하고 같이 뭐 그 집에서 잠 자고
나와서 다음날 또 출발하고 다른 지역에서의 또 캠핑도 하고, 예, 그게 사실 저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언제쯤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사연이 하나 있어서 지금 올라온 사연을 트위터로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치파루0502님이 보내주셨어요. 남자친구 앞에서는 이게 번역으로 해서 좀 약간 말이 이상한데요. 남자친구 앞에서는 저희 드렸다. 그렇지만 한 단어가 정확히 왔어. 그렇지만 처음 방귀를 한 것은 재채기와 동시에 나온 부끄러움은 지금도 잊지 않는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하죠. 커플 사이, 남녀 사이에, 사랑하는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야, 갑자기 흥분하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주제가 애매모호한 얘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다면 여자친구 앞에서 정말 깨는 행동은 방귀를 트는 거, 둘 다. 아니,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코 비는 거. 그리고 잘 안 씻는 거. 네, 그 얼굴에 막 기름 끼고 그런 거 있죠. 피지 막 이렇게 분비되고. 네, 저는 대표적으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방구라는 게 뭔지 잘 몰라요. 한 번도 뭐 그런 걸 제가 경험해 본 적도, 그냥 냄새가 어떻다는 것만 아는데, 여자친구 앞에서 방구를 끼는 거는 좀 되게 민망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게 참 방구라는 게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뭐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또 뭔가 둘 사이에도 지켜야 할 매너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좀 너무 가까워져 버린 그런 사이에 좀 로맨스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 예전에 여자친구랑 둘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화장실이 이렇게 그 남녀로 나눌 수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장님 벌써부터. 자, 이거 여기서 웃는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다는 얘기야.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다 알아들어. 화장실을 가서 너무 그 배가 아파서 이제 그 일을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여자친구도 화장실을 간다 그랬었는데, 아, 나 먼저 갔다 올게 하고 제가 먼저 빠진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저의 채취를 남기고, 그 다음에 그 여자친구가 혹시나 와서 그 화장실을 들어간다면 그 냄새가 다 날 거 아니에요. 그 향이. 그러면 어떡해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이게 동요를 구해야 돼. 나만 죽을 수 없어. 아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그쵸? 자기 남자친구가 화장실 갔다 온다 그래서 갔다고 내가 들어가는데 말도 안 돼 냄새가 나. 정말 하수구를 저리 가라는 냄새가 나.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깨죠? 완전 싫죠? 이게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한 15분 동안 안 나갔어요. 진짜 물 틀어놓고 막 이렇게 손짓으로 새로운 그 공기를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밖에서 누가 두드리는데도 안 나가고 계속 버텼었고, 아,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이건 뭐 남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나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담배를 피세요. 그러면 담배 냄새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기는 하는데, 물론 금연이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그 정도로 저는 그냥 둘 사이에 어떤 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너무 깨면은 좀 그러니까. 예. 그리고 방귀가 나와서 한 말인데. 진짜 웃긴 얘기. 제가 예전에 중국 광고를 찍을 때, 진짜 서울 근교에서 찍었던 적이 있어요. 아니, 벌써 이거 또 얘기를 한 수십 번 했는데 할 때마다 웃겨. 근데 제가 이제 중국 광고를 찍다가 이제 저랑 친한 여자 동생들이 구경 가고 싶다고 이제 가도 되냐고. 그래서 아, 와라. 왜냐면 이제 저도 알고 저희 매니저 팀도 알고 중국 매니저인 제이슨도 알고 있었던 그런 동생들, 워낙 허물없는 동생들이기 때문에 놀러 와라 이랬는데, 하필 그 중에 제이슨이 유독 아껴하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 이제 그 여자를 약간 자기 딴에는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뭐 관심이 있었던 그런 여동생이 있었겠죠. 아, 되게 어려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귀여워하는 애들인데, 그 친구들이 한 4명, 5명 정도가 와서 아이스크림이랑 이렇게 빵을 사갖고 와서 대기실을 좀 이렇게 빈 대기실 온 거에서, 와, 야, 고맙다.
이 근처에 빵집도 없고 되게 먹고 싶었는데 하고 막 그걸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뭐 딱히 할 얘기도 없고 먹는 거에만 정신 팔려 있으니까 제가 제이슨한테 재밌는 얘기 해줘 그랬더니 뭐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그러면 춤을 춰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또 빼는 거예요. 어떻게 춤을 추냐 그래 동생들 앞에서. 그랬더니 이제 저희 병건 이사님이 음악을 먼저 틀었죠. 음악은 듀스의 그 뭐였죠? 말하자면 김성재 씨의 말하자면을 틀었는데 그게 보통 춤이 이렇습니다. 따따따따따따따 말하자면 너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기 전에 말하자면 점프하면서 빡 이렇게 몸을 X자로 그리는 동작이었어요. 제이슨이 그 동작을 원래 잘하고 그 덩치 큰 육중한 몸에도 불구하고 몸을 너무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저희도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서 이 동생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는 이제 그걸 보여달라고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빵과 아이스크림을 좀 굉장히 먹고 있었고 아직 그 위에 음식물이 가득한 상황에서 이제 음악이 나왔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뽀잉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게 그냥 TV에 나오는 효과음처럼 뭐 이런 소리가 아니고 뽀잉 이게 정말 참다가 나오는 그런 그 있죠. 배에 아직 힘은 주고 있는데 그냥 뽀잉 하면서 나온 거. 그러니까 그 원래는 제이슨이 화장실을 한 5분 전부터 자기 갔다 오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계속 춤춰라 뭐 안 추겠다 쳐라 안 추겠다 해다 원래 그렇잖아요. 그냥 뭐 방구럽게 와.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차마 그, 제이슨이 아주 아끼는 여동생도 있었고, 그 동생들 중에. 그럼 거기서, 뽀잉인데, 다들, 응 하면서 들었는데, 다 서로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야? 이러고 있던 찰나에, 저는 그 소리를 정확히 기억해요. 그리고, 제이슨의 표정을 보고 나서, 정말로 나는 웃지 말아야 되겠다. 저랑 병건이 형은 이미 그 사태를 다 이해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웃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땅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땅을 보고 애들의 표정을 봤는데 얘네들은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제이슨 표정을 보니까 땀이 이렇게 한 방울이 나오는데 거기서 정말 터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이제 그 친구 그 동생들은 그날이 제이슨을 보는 게 마지막이 됐었던 날이 있어요. 이거 진짜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좀 이렇게 지켜야 할 그 룰이 있다는 거는 사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이죠. 그러니까 좀 깬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것도 있고, 전 그냥 예의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와 진짜 몇 번을 생각해도 그 뽀잉은 진짜 제가 들었던 방구 소리 중에서 가장 안타깝고 되게 뭐라 그래야 돼? 되게 따로 얘기를 안 해도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상황 설명이 다 되는 방구 소리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이제 그 얘기를 하곤 하는데 뭐 무용담이고 에피소드가 됐지만 그 다음부터는 되게 실수를 안 하려고 본인도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참기 어렵다 이러면 시원하게 발사를 하세요. 그럼 어쩔 수 없어. 차라리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그러고 미안 이러면 돼요. 근데 제이슨처럼 뽀잉하고 자기도 말 안 하고 눈 굴리면서 식은땀 흘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나아.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망신당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방구에 대해서는 좀 이런 점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보도록 할게요. 크레마 님이 보내주셨어요. 첫 술의 경험. 대학에 입학 후 동아리를 알아보던 중에 아는 사람 손에 끌려서 가입하게 된 곳이 운동 동아리. 그리고 신입생 환영회, 재수 시절 대학생이 되어 있던 친구가 투다리라는 투다리 진짜 어려운 거예요. 모든 꼬치 종합 꼬치 전문점이죠. 투다리란 곳에 데리고 가서 처음 맛보게 해준 맥주 몇 모금 이후 처음 술이란 걸 마셔보게 되었어요. 선배님들의 권하는 레몬 소주를 한 3-4잔 마셨던 것 같은데 그냥 정신줄을 80% 정도 놓았고 이후 기억나는 건 내 양팔을 각각 남자 선배들이 부축해서 집까지 어찌어찌 무사히 데려다 주었고 제 손목시계는 이날 어딘가에 흘려 없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 인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첫 경험들 중에서도 이 술에 관한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술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그 지대한 영향을 끼쳤었던 그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사실 처음에 술을 먹어본 경험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 장안의 화제였던 요정컨미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을 때 이제 그 배우들끼리 다 회식을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양택조 할아버지가 양택조 선배님이 저에게 맥주를 한 모금 주시고, 이거 나 먹어도 되나? 하고 먹다 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냥 시원하고. 그렇게 해서 한 12잔을 먹으니까 저는 그때 태어나서 술이 취한다는 기분을 처음 느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분이었냐면, 저는 분명히 정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시선이 한 박자 늦게 와. 그 뭔지 알죠? 띵. 다시 오른쪽 보면 바로 그게 보여야 되는데 오른쪽 시선이 띵. 나는 멀쩡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저의 처음에 기억에 남는 술이 취한, 그리고 또 처음으로 술을 마셔본 경험이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술을 잘 드신다고 해서 주량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주량이 진짜 그날그날 달라요. 그리고 주량을 저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술은 안 좋아하는데 술자리가 좋아서 술을 드신다고 하죠. 근데 저는 되게 반대예요. 술자리가 싫어요. 그냥 술이 좋아서 술자리에서 술을 먹고 먼저 빠져나오는 타입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술 취해서 동료들끼리 뭐 같이 얘기하는 거 이런 건 좋지만, 술이 너무 취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럴 때 그 말투 있잖아요. 내가 얘를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면서 이제 쭉 나오는 그 멘트들이 다음날 기억도 못 할 건데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그냥 언젠가부턴가 남들이랑 그 술잔을 부딪히면서 짠 이런 거 안 하고 혼자 먹어요. 그냥 되게 뭐 김치찌개 한 숟갈 먹고 뭐 안주 같은 거 먹고 잠깐 있다가 또 한 2, 3분 지나면 혼자 또 술을 먹고. 그래서 집에 갈 때는 거의 저 혼자 먼저 뻗거나 아니면 먼저 집에 오거나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이었고, 대신에 이제 그 누가 더 잘 마신다 누가 더 잘 마신다 이렇게 해서 주량에 대해서 붙었을 때는 져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술을 가장 잘 드시는 분인데 아버지랑도 거의 비겼어요. 네. 왜냐면 아버지랑 저랑 둘 다 기억을 잃었거든요. 네. 영득이가 어떻게 저희를 잘 케어를 해줬는데, 하여튼 그 술 잘 마시는 법을 좀 알려드리면, 술 먹기 전에 고기를 드세요. 고기를 많이 드시고 위를 좀 미리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소화하는 속도도 늦어지면서 다음날 술도 빨리 깨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드세요. 저는 그 술로 배틀을 할 때 진짜로 물을 1.5리터를 한 4-5개씩 마셔본 적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몸을 순환시키면서 알코올을 빼고 물을 먹고, 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술을 많이 마셨었던 것 같고요. 술 버릇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이건 정말 신기한 게 같은 술인데 먹어도 왜 개개인마다 술 버릇이 다 다르잖아요. 뭐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도 있고 하얘지는 사람도 있고. 대표적으로 제 주변에서 술을 좀 먹는 사람들의 그 습관들을 보면, 일단 그 저희 최경민 작가는 술을 먹으면 시비를 붙이면서 주먹질하는 광경까지 봤어요. 저는 그 싸움의 이유가 뭐게요? 내가 더 근석이 좋아해. 아니야, 내가 더 근석이 좋아해로 그렇게 집중 난타전을 했던 경우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이 직진 라디오를 구성하시는 분들 중에도 술버릇이 안 좋은 분들이 있는데, 그 지금 저희 그 영상을 담당하고 있는 아구형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되게 값비싼 리무진을 렌탈을 해서 그 행사에 다닐 때 타고 있었던 차량인데, 그 차에서 토를 했어요. 술 취하고 오다가. 근데 그거를 하필 제이슨이 산지 얼마 안 된 나이키 에어맥스 안에다가 토를 한 거야. 신발 안에다가. 남의 새 신발에. 더 웃긴 거, 거기서 그냥 끝나면 되는데 제이슨 또 그걸 신고 왔어. 호텔까지. 뭐 그런 사람들. 저는 사실 술 먹으면 토를 진짜 그 오바이트라고 하죠. 그런 거 절대 잘 안 하는 타입인데, 여하튼 뭐 오바이트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멀지 않은 우리 장짜리 팀장은 술 먹으면 그렇게 뭐 계속 던지는
한 번은 진짜 막 녹음해서 동영상 촬영해서 그 다음날 보여줬었는데 자기는 뭐 이럴 리가 없다고 절대 기억이 안 난다며 네, 뭐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냥 술 마시면 자요. 네, 자는 거 말고는 딱히 뭐 다른 술버릇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하여튼 여러분들의 술버릇도 좀 많이 궁금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 술은 적당히 드세요. 내가 술을 지배해야지 술이 나를 지배할 정도까지 마시면 진짜 큰일 나요. 위험하기도 하고 다칠 수도 있고. 자, 일단 저희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어갈게요. 오늘 뭐 다양한 얘기들, 여러분의 얘기와 제 얘기들,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트위터의 사연들 짤막짤막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사마의 첫인상은 어땠는지. 이거 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글쎄요. 저희 매니지먼트 팀의, 매니저로서 약 이사님으로서 7년, 저랑은 거의 한 횟수로 8년 가까이 함께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을 제가 처음 봤을 때는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영화 촬영을 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당구를 치고 있는데, 당구를 치다가 제가 자연스럽게 말을 놨거든요. 그랬더니 당구가 끝나고, 차에 오면서 근성아 너 근데 왜 형한테 반말하냐? 딱 이런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 이게 기분 나쁘다기보다 한국에서는 이제 뭐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저는 제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형이랑 더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그렇게 다가갔는데 그걸 가지고 정색을 하면서 왜 형한테 반말하냐고 얘기하면 그럼 앞으로 얘기 안 하면 되지 나도. 그때부터 좀 약간 거리를 두려고 했었던 그랬었어요. 첫인상은. 근데 뭐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참 이 사람 성격 보통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나도 보통 아닌 걸 보여줘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불편하면 말 안 하면 되지 하고 저도 말을 안 해서 한 며칠 동안은 둘이 현장 다니면서 말을 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으로 산 앨범도 물어봐 주셨는데요. 처음으로 산 앨범은 샀다기보다 그냥 내 손에 들어온 앨범은 퀸의 앨범이었어요. 이게 참 의아하죠.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그랬는데 퀸이라는 앨범을 갖고 싶어서 받은 것도 아니었고 퀸의 음악성이 정말 좋아서 이거는 꼭 좀 구해달라라고 해서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주로 야시장이란 게 열려요. 그럼 이제 뽑기 같은 거 하잖아요. 다트도 하고 뭐 잉어빵 이렇게 뭐 하는 것도 하고 그때 이제 뽑기를 던졌는데 저는 사실 양궁이라고 하는 장난감이 있었어요. 그걸 노리고 했었는데 아저씨가 점수가 안 된다면서 저한테 퀸 CD를 줬었어요. 그래서 이 뭐야 이게 막 이러면서 혼자 그냥 듣지도 않고 있다가 거의 한 중학교 때 이제 그 CD를 들을 수 있었던 이것도 되게 좀 의외이긴 하죠. 저도 사실 퀸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받았던 CD가 퀸이었어요. 첫 1번의 음악이 랩소디 보헤미안 랩소디 그 곡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처음으로 자신이 직접 산 옷은요? 라고 하셨네요. 어렸을 때는 사실 옷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주로 어머님이 직접 골라오시거나, 우리가 제 세대 때의 어렸을 때 브랜드가 뭐 있어요? 뭐, 이랜드, 브렌따노, 리틀 브렌따노, 그 다음에 티피코시 밑에 아동복으로 제이코시가 있었고, 뭐 그런 류의 옷들이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저 혼자 산 옷은 사실 그런 브랜드 옷이 아니고 구제샵에서 파는 구제 티셔츠였어요. 그냥 브랜드에서 보여지는 옷들은 예쁘다기보다 그것도 되게 갖고 싶었지만 너무 비쌌고 왜 옷이 이렇게까지 비싸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어디였더라? 가락시장역 아니야 송파역이다. 송파역 일신여상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었던 지금도 기억나. 프로스펙스 옆에 한 3평 정도 되는 구제샵이 있었어요. 거기서 티셔츠와 바지를 산 게 제가 처음으로 샀던 옷의 기억입니다. 처음으로 배운 일본어는요. 일본어는 뭐 외국어라면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인사라든가 뭐 기본적인 회화 이런 거 안 배웁니다. 여자한테 쓸 수 있는 말들부터 먼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일본 친구한테 유학할 때 배웠던 일본어는 여자한테 하는 말로 개콘시테 구다사이
결혼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좀 긴 거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복구또 스키야테 구다사이. 나랑 사귀어주세요.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정도. 제가 처음 배웠던 일본어였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솔직한 첫 경험,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저의 첫 경험들, 첫 경험이란 주제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글쎄요, 첫 경험이라는 건 절대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그 인생에서 딱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어떤 것이든 간에 아름다울 수만은 없어요. 굳이 아름답지 않더라도 그래도 그 처음에 가졌던 그 경험이란 건 어쨌건 나중에 있어서의 좋은 씨앗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짚어주기도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저희가 첫 경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해나갈 다양한 첫 경험들, 그리고 또 제가 제 인생에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저의 첫 경험들,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직진 라디오를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제는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아직 안 정했는데, 제가 웬만하면 생각나는 것마다 그때마다 하려고 하거든요. 다음 주제는 해장 어때요? 해장. 제가 술 취했을 때 다음날 아침에 술이 안 깨서 와 진짜 좋겠다 그러다가 제가 저희 그 작가님한테 야 이거 다음 주제는 해장으로 해라. 나 진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되게 힘들어하던 적이 있었는데 짧게라도 좋으니까 우리 해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만의 비법이라든가 해외에서의 여러 가지의 해장 비법들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스튜디오가 아닌 제가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더욱더 손과 발로 진행하는 라디오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도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크리.